예,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특검이 또다시 우리 당 중앙당사에 들이닥쳤습니다. 지난번 특검이 우리 당원 명부를 털기 위해서 왔을 때 저희들이 끝까지 문제 제기를 하고 반대를 했던 것은 왜 소중한 개인 정보를 다 털어가려고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 제기를 했던 바 있었습니다. 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좌 정보까지 내놓으라 하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가져가겠다. 특히 500만 당원 명부를 자기들이 확보한 120만 명의 특정 종교의 교인 명단하고 대조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500만 당원 명부를 털겠다고 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저지를 했고 투쟁을 했었습니다. 이 극악무도한 특검이 어제는 우리 당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원 명부 관리를 맡고 있는 대행업체 사무실을 들이닥쳐서 최종적으로 임의 제출 방식에 대해서 수차례 논의를 했지만 특검이 거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힘은 이러한 극악무도한 특검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을 하는 바입니다. 한편 어저께 특검 수사관들이 와서 협조하지 않으면 다 들고 가겠다, 본체를 하드를 다 들고 가겠다라고 협박을 했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정당 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고 지난 총선 때 아마 유권자 숫자가 그때 선거인 수가 한 4,500만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 중에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는 숫자가 한 500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10%는 우리 당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떤 명단이든 간에 120만 명단을 가지고 오면 그 중에 한 12만 정도는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을 개연성이 통계학적으로 아주 많죠. 그게 정상적인 숫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범죄 사실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어떤 특정 기관의 특정 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극히 미미하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작 정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제보를 내세워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급박하고 본회의장에서까지 허위 사실을 마구 유통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금지법이라고 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을 한다 치면 이번에 허위사실 유포에 가장 앞장섰던 정청래부터 시작해서 서영교, 구성찬, 거기에 김어준 등등 전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시도, 그 다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공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법사위를 통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업무 제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특검의 칼끝이 우리 당을 향하고 있지만 내일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다시 한번 확립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난국을 이겨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오늘을 되새겨보면서 그때 국민의힘 열심히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땀까지 우리가 모두 쏟아부어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장동혁 당대표의 말씀이 있겠습니까? 어제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부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압수수색을 했지만 특검이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원했던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핵심적인 정보는 탈취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범죄 사실에 기재되어 있던 정당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유의미한 자료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다시 3차 압수수색을 나올 것처럼 경고하고 갔습니다. 우선 저는 어제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의 기재 내용과 달리 위법하게 집행됐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특검을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영장 발부를 남발하고 있는 법원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9월 8일 발부된 영장을 어제 들고 온 정치적 의도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공작 정치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런 모든 불리한 정치적 이슈들을 덮기 위해서 굳이 어제라는 날짜를 택해서 특검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오더라도 저희들이 더 비상한 각오로 우리 당원들의 핵심 정보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하다하다 대법원장까지 쫓아내기 위해서 공작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독재의 시작은 사법부 장악입니다. 이번에 공작 정치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좌파의 추악하고 음습한 공작 정치를 뿌리 뽑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때만 되면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이 더러운 공작 정치를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겠습니다. 서영교, 부승찬, 핵심에 있는 의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 추석 연휴 국정감사까지 이 더불어민주당의 좌파의 더러운 공작 정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국민들께 알리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모든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담한 시간들이 저는 거의 다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작 정치와 독재 의무와 사법 파괴에 대해서
총공세를 할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의원님들 힘드시겠지만 우리 당원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싸워주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국민의 눈과 귀가 돼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기자 여러분, 잠시 전에 우리 원내대표, 당대표께서 이 범죄를 조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범죄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청담동 술자리 시즌 3를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파렴치한 더불어민주당 이 범죄조작 기소 대응 특위인가 하는 이런 소위 이 단체가 저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지난 16일. 내용은 조경식이라는 이런 이 파렴치한 범죄자를 신성한 국회에 불러놓고 그자의 입을 통해서 2022년경 저를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KH그룹, 배상윤 등의 범죄수사 무마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알펜시아 골프장을 지인에게 헐값에 넘기도록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었고 여기에 더 잡아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이건태 등 이런 이 의원이라고 불러야 될지 아니면 괴담 생산자라고 불러야 될지 이런 자격 없는 자들이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마구제비로 퍼나르고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물론이고 2021년, 2023년 10월 27일까지 저의 부인이 아니라 조경식이라는 자는 교도소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가 증인을 세울 때 이 사람이 누군지, 특히나 범죄자를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었는지 정도쯤은 묻고 증인으로 채택하고 신문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는 사기 전과만도 이미 구법이고 그 외에 절도, 작물 취득, 변호사법, 사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증인으로 나올 때도 여성을 감금하고 특수 주거 침입을 하고 공갈하고 상해하고 금품을 갈취하고 스토킹을 일삼는 등 이런 파렴치한 범죄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우리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청송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가 그 바쁜 2022년 5월이라면 2022년 그 무렵이라면 정권 교체기의 인수위 업무로 바쁜 저를 만나서 청탁 로비를 했다는 겁니까? 이러고도 아니라고 설명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줘도 조롱합니다. 저보고 왜 자기를 고소하지 못하고 조경식만 공격하느냐. 그래서 2월 16일 날 한준호, 이건태, 양부남 등 4명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9월 16일 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퍼나른 유튜브 채널 하나를 어제 5억 100만 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이어서 다른 유튜브 채널 이런 식으로 이 좌파 언론들이 민주당의 괴담에 편승해서 이런 무책임한 정보를 유통하고 보도를 일삼는 이런 좌파 매체에 대해서 빠짐없이 법무법인을 통해서 검색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서영교 또 부승찬 이 자들의 이런 무도한 범죄도 중요하지만 저 역시도 우리 지역의 23만 주민이 뽑아서 심부름꾼으로 국회에 보내는 국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입니다. 그런 동료 의원에게 무자비하게 괴담을 만들어서 공격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이런 자들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중재법에 허위사실 공표로 이렇게 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유튜버 또 이런 이 보도 매체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자기들이 발의해놓고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데 저도 이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